반갑습니다. 정진순입니다. 다시 한번 뉴핀을 성취하신 우리 김영님, 뉴다이아몬드 리더님 축하드리고, 또 퍼센트핀, 또 플래티늄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제가 스피치를 할 수 있어서 느낌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 무대에 선 지가 꽤나 오래됐어요. 한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김영인 리더님은 사람이 작아서 다행이라고 했지만 저는 작으니까 더 떨리네요. 최소한 1000명 이상이 모여 있어야지만이 제 열정을 다해서 스피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 전국에서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보고 계신 우리 센트리아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지난달에 한창호 사장님 강의를 제가 들으면서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제가 아메이를 시작한 지는 벌써 27년 차입니다. 28년 차 들어가요. 지금 우리 문성용 리더님 몇 년생이죠? 그럼 몇 살에 시작했을까? 내가 93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뭐 초등학교도 4살, 5살 벌써 이세가 물려받아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데, 제가 93년도 4월 7일 날 이 비즈니스를 전달받았을 때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근데 제가 어릴 때 아주 꿈은 어릴 때 꿈이라기보다 우리 초등학교 학교를 갔더니 한 3학년, 4학년, 5학년 막 이렇게 될 때 학교에서 커서 무엇이 되느냐고 이렇게 묻는 뭐 이렇게 쪽지를 나눠주죠. 그게 꿈이었어요. 희망. 그러면 난 집에 들고 가가지고 나는 뭐가 돼야 될지를 몰랐어.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학교에서 초등학교 가면 선생님이 전부였어요. 롤 모델은. 그래서 그 쪽지를 가져가서 학생의 꿈, 부모님의 꿈, 난이 있어요. 따로따로. 그러면 저희 부모님한테 내가 커서 뭐가 됐으면 좋겠냐고 물어보면 은행원을 꼭 써주더라고요. 은행원. 저는 은행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초등학생이 무슨 은행원을 알아요? 저희 시골에는 우체국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은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은행원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 학생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선생님을 썼어요. 왜냐면 우리 담임 선생님이 무용 선생님인데 얼마나 예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냥 선생님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4학년, 5학년 올라갈 때도 꼭 선생님. 그럼 집에 가면 부모님은 은행원 이래요. 그래서 은행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니까 특할반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무용반에 들어가고 싶잖아요. 우리 담임 선생님 무용 선생님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너는 주산반에 들어가라 이래요. 주산 알아요? 주산? 어쩔 수 없이 그 당시는 부모님이 힘이 더 큰 거예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주산반에 들어가서 하기 싫은 거를 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아버지가 그냥 뭐 1전이요 2전이요 하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고, 근데 하기 싫은 것도 어거지로 3년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급수를 따더라고요. 역시 중학교 들어가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여상을 들어가서 어디 들어갔겠습니까? 예, 부모님의 꿈 은행원이 됐어요. 그제서야 은행원이 뭐라는 걸 알았죠. 어쨌거나 직장 생활을 그렇게 시작했고, 근데 지금은 내가 원했던 꿈을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예, 이렇게 많은 분들을
또 동기부여시킬 수 있고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선생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정말 사업하는 은행 생활하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부자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우리 때는 결혼은 필수, 연애는 선택. 근데 지금은 어때요? 결혼은 선택, 연애는 그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은 무조건 해야 돼만 됐어요. 그래서 25살이 넘어가면 노처녀였어요. 선배들이 다 시집을 가고 내가 마지막으로 노처녀가 된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 후배들한테. 근데 신랑감은 없고. 근데 나름 저는 샐러리맨을 이렇게 선배들을 보면서 직장 생활에서는 부자로 못 산다는 걸 알았어요. 과장님, 부장님, 뭐 대리, 뭐 상무 이런 분들을 보면서 그 당시는 자가용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나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때 포니 뭐 이런 자가용 뭐 스텔라 뭐 이런 거를 끌고 다니고 돈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나름 그래도 백마탄 왕자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면 좋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수준은 되지 않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나이는 먹어가고 집에서는 독촉하고. 어느 날 정말 지금 살고 있는 저희 남편을 만났는데 역시 샐러리맨이었어. 직장 생활하는. 나름 대기업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동아건설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동아건설 다녔어요. 그래서 전 종갓집 맏며느리를 시집을 가서 근데 종갓집 맏며느리도 괜찮았어요. 저는 이렇게 어른들 모시는 거에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층층 시아에 시할머니, 시할아버지,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거의 다 시누이, 시동생.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남편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건설회사라는 것이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한쪽 현장이 끝나면 또 이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뭐라 그래요? 현장으로 다른 현장으로.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부여에서 서천까지 그 도로공사 하는데 그 현장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서울 본사로 발령이 나서 몇 달 근무하다 보니까 또 부산에 지하철 공사한다고 그래서 그쪽으로 파견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개나리 보따리를 싸가지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 한 칸짜리에 이렇게 뭐 부엌 하나 있고 정말 연탄 보일러 있는 그런. 그리고 아이는 뭐 이렇게 뱃속에 있고. 그러던 와중에 지금 아까 두바이 갔다 오셨다고 했지만 그 당시 동아건설에서 엄청난 공사를 리비아에 우리 한국 건설회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파견 나가라고 통지가 온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이 잠을 못 이루고 그 당시 이제 태어날 아기 있죠? 또 여우 같은 또 마누라는 생겼지. 총각 때는 2번씩이나 갔다 왔지만 다시 한번 간다는 게 너무 이제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고민하는데 저도 역시 이렇게 미래를 바라볼 때 직장 생활이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느꼈기 때문에 월급은 많이 받아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아이들 학교 전학 가야 되고 그럼 친구들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며칠 고민하다가 직장생활 그만두면 어떠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만두고 제가 부산에 살 때 대전으로 올라가자. 우리 니아까를 끌더라도 니아까 알죠? 당신이 앞에서 끌고 내가 뒤에서 밀어주고 그냥 직장생활보다 장사하면 나을 것 같았어요. 저 나름대로.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조건 대전으로 올라와서 어떠한 계획도 잡아놓지 않고 그냥 알아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시댁으로 올라와가지고 어른들 다 계신데 그냥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저희 남편이 나한테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이래요.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한 40년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자들이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5%도 안 됐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꿈이 현모양처였어요. 저희 때는 참 답답하죠? 지금 현모양처 꿈을 갖고 있는 아가씨들이 있을까요? 나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 가지고서 살림 알뜰하게 하고 어른들 모시고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 내조하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나한테 할 수 있는 걸 한번 알아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 그리고 명함을 내밀어도 누구의 아내가 좋지 뭐 누구의 남편이 좋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걸 알아보라 그래서 계속 알아보던 도중에 지금의 이제 남편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본인이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을 찾은 거예요. 마치 하던 사람이 뭐 이민을 간다고 예. 저희 남편 지인이 연락이 와가지고 알아보니까 남편한테 딱 맞는 비즈니스 같아서 결정을 하고 그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80년도 초반이니까 건설 붐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됐어요. 시작하자마자 운이 좋았던 거죠. 왜 좋았냐면은 저희가 건축 사업, 보일러 사업을 했는데 연탄 보일러에서 막 연탄 보일러 막 3구짜리, 2구짜리 지금 아파트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기름 보일러로 막 교체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뭐 본사에서 막 한 차씩 내려오면 막 그냥 뭐 바로 나가고. 그래서 그 당시 한 3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한 달에 뭐 돈 1,000만 원 버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괜찮았어요. 근데 잘 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뭐 지금 저 대전에 가면은 인동 건축 자재거리거든요. 지금도 거기서 저희들 이제 저희 남편 하고 있지만 지금 뭐 사업이 안 돼요. 그냥 본인 용돈벌이 정도 할까 그냥. 이 집 저 집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희들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 3곳 정도밖에 없었어요. 뭐 귀뚜라미 보일러, 경동 보일러, 뭐 저희는 이제 삼원기계 스마일 보일러였는데 보일러는 굉장히 좋은데 광고를 안 하는 회사. 우리 아메이 제품은 질은 좋은데 광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품은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이 집 저 집 막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린 나이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눠 먹기 형식이 되니까 야, 또 불안한 거죠. 그러면서 저 같은 경우 야, 뭔가 찾고 싶다. 새로운 것을 언제까지 뭐 비전 없는 거를 찾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그만두라고는 할 수는 없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옷가게? 아니면 뭐 화장품 코너? 뭐 이런 거잖아요. 액세서리 가게? 근데 그런 거 한다 하더라도 쉽지는 않아요. 일단은 자본금이 많이 들어야 되고 혼자는 할 수 없고 종업원도 써야 되고 그건 남편은 사업을 벌려놨는데 또 따로 나가서 한다는 것도 쉽지도 않고 하여튼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뭔가 찾고 있으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어느 날 우연히 한 동네 살고 있는 우리 아들 친구 아빠가 우리 수원이 어디 갔어? 우리 수원이가 큰 아들 제 김영진 우리 큰 아들의 이제 초등학교 친구인데 한창호 사장님이 저희 집에서 5분 거리에 같은 동네에 카센터 대리점을 했어요. 근데 대전에 가면 대전에 백화점이 그때 대전 백화점도 있었고 동양 백화점도 있었고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대전 백화점에서도 또 매장을 하나 갖고 있었고 두 군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종갓집 맏며느리다 보니까 대전 백화점 옆에 보면 중앙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제사를 제가 거의 10번 종갓집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시어른들 생일 4번이죠. 추석 명절 있죠. 뭐 시동생 뭐 신우 생기면 한 달에 2번 뭐 한 번은 꼭 지나가요. 그러면 매일 중앙시장 가는 거예요. 갔다가 스트레스 풀려고 백화점을 제가 1층부터 5층까지 5층인데 들리는 거죠. 근데 5층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양복 딱 입고 저희 남편은 작업복 입고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카센터 액세서리 그 시절에는 차 한 대 자가용을 하나 사면 왜 그렇게 지금은 자가용이 필수지 않습니까? 필수. 그런데 그 당시는 무슨 뭐 보물처럼 멀쩡한 그냥 힐 같은 거를 바꾸고 뭐 이렇게 액세서리를 그렇게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다가 보면은 차 한 잔 먹고 가라 하면 차 한 잔 마시고 아, 나 이런 데 백화점에서 뭐 하나 할 거 없나 이러면은 내가 얘기를 했겠죠. 그죠? 했더니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멋진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야, 백화점 코너에 뭔가 좋은 거 있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쫓아왔는데 뭘 가져왔을까요? 보따리에다가 아메이 세제를 잔뜩 들고 온 거예요. 예, 그게 뭔지는 몰랐죠. 그 당시 한창호 사장님 자가용 엑셀 소형차 하나 갖고 있었어요. 트렁크에서 딱 꺼내가지고 저는 저희 남편이랑 사업을 하니까 제 책상으로 딱 오더니 대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문을 보여주는데 그때 당시 제품이 10가지도 안 됐어요. 뭐 디시드랍스 있고 에로시, 뭐 SA 물비누, 올레브리지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대문을 보여주는데 저는 주부잖아요. 매일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제품보다 월등히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모 회사에 뭐 자연퐁이라는 게 있었어요. 써보셨죠? 거기에도 생분해성 99.9% 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 실험하는데 이거는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분해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세상에 이런 제품이 있어. 제가 쓸까요, 안 쓸까요?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싸요? 더 싸요. 왜? 1대4, 1대5로 시작하면 12병, 뭐 10병 나오다 보니까 보통 그 자연퐁도 한 뭐 슈퍼에서 1,300원 뭐 이렇게 팔았었거든요. 뭐 싸게 사야 1,000원. 이거는 450원, 500원 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무조건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가져온 거. 한 10개 내놔봐야 얼마? 5,000원씩 하면 5,390원 디시드랍스 요 정도였어요. 가격. 그래 봐야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죠. 그죠?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사꾼 같았으면 얼른 팔고 도망가야 되잖아. 그죠? 그런데 그거에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책 하나를 들고 왔어요. 그게 아메이 만남에서 실무까지라는 책이었는데 나는 그 당시 그 책은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왜? 그동안 책을 보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잡지밖에 안 봤어요. 잡지, 쓸데없는 잡지 말 그대로 여성 잡지 뭐 이런 거, 연예인들한테 뭐 관심 있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딱딱한 책 아마 뭐 한창호 사장님 요 사무실에 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주고 갔는데 그냥 딱 치고 저는 바쁘니까 저희 가게가 6차선 도로가에 큰 대로변. 그럼 버스 있죠. 택시 왔다 갔다 하죠. 팩스 들어오죠. 전화 막 2대 올려대죠. 우리 제품 한 대 팔으면 뭐 20만 원짜리 한 대 팔으면 5만 원, 6만 원 남잖아. 그리고 100만 원짜리 막 엄청난 뭐 기름 보일러 팔으면 근데 그게 중요하지 이거는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보내고 싶었습니다. 일단 바쁘니까 눈치 있게 빨리 갔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그분의 눈빛이 예전에 그런 눈빛이 아니었는데 무서웠어요. 사실. 예, 굉장한 게 들어있다는 식으로 했습니다. 대단한 게. 뭔지는 몰랐지만 그래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저녁에 한번 책을 봤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랬더니
오늘 강의한 첫 시간에 우리 문성용 리더님이 우리 박정혜 리더님이 들어보셨죠? 안 해야 될 이유를 못 찾았지 않습니까? 그게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서 비전을 받냐, 비전이라기보다 동기부여를 받은 거죠. 100% 만족 보증제도. 리스크가 없다는 거죠. 아니 생활 필수품인데 발라보고 내가 책을 보니까 세제뿐이 아니었던 거죠. 이미 미국에는 내가 시작했을 때 지금은 60년이 지났지만은 창립한 지가 뭐 뉴트릴라이트는 80년이 넘었어요. 그 당시 미국 아메이는 37년 됐어요. 일본은 34년, 한국은 들어온 지 3년, 2년, 3년 이렇게 됐을 때 제가 아메이를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속에 보니까 없는 제품이 없는 거예요. 한 7천여 가지가 되는 거예요. 7천여 가지면 백화점에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대전 백화점에, 대전의 동양백화점에 있는 모든 제품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책 카다로그를, 미국 카다로그를 하나 가져와서 보여주는데 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내가 이거 백화점을 운영하는 무점포 시스템을 갖고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도 될 수 있겠네? 그리고 리스크가 없어? 쓰던 물건을 다 반품해줘? 아니 지금이야 AS가 너무 잘 되지만 다른 회사들도 많이 되잖아요. 우리 회사처럼 100%라는 건 없지만 그 당시에 100% 이유 없이 화장품을 발랐는데 마음에 안 들어. 써보고 먹어봤는데 내 입맛에 안 맞아. 식품도 나한테 효과가 없어. 세제를 썼는데 이건 아니네? 무조건이었어요. 무조건. 지금면 이렇게 반 정도 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빈통만 갖다 줘도 치약을 다 쓰고 빈 광만 가지고 가도 다 돈으로 내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아예 정말로 빈통을 픽업센터에 딱 가지고 와서 반품해요. 그럼 이유 없이 돈으로 다 내줬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바뀐 거예요, 법이. 예.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책을 보고 안 할 이유 있어요? 없죠. 그래서 잠이 안 왔어요, 정말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다른 뭐 옷가게를 해? 화장품 가게? 다 있네? 내가 뭐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이게 진짜라면 나는 무조건 하겠다. 그러고서 아침에 4월 3일 날 왔는데, 아니 7일 날 왔는데 8일 날 아침에 전화 딱 했어요.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궁금한 게 딱 이거였어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이제 무식하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 거라면 왜 대리점 안 내준대요? 저희가 대리점 총판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전 총판 대리점을. 그러면 그 아메이 대리점을 왜 안 내준대요?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왜 샤브작 샤브작 해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왜 그렇게, 나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너무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 네트워크 판매 방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데 한번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문이 안 풀리면 우리 본사에 한번 올라가자고. 그래서 내가 본사 가보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가봤대요. 한국 아메이가 이제 91년도에 오픈하고 한성호 사장님 93년도 3월 12일 날 등록을 하고 저는 4월 8일 날 등록을 한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떨려요. 떨리는 거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떨려요. 너무 떨려요. 정말 떨려요. 제 에피소드 하나 할까요? 이 비즈니스 딱 시작하고 결단 딱 하고 한창호 사장님한테 딱 그 말 했습니다. 나 강의시키면 이 비즈니스 안 합니다. 강의만 안 시키면 난 무조건 해요. 전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하지만 이 무대에 나가서 아니면 누구한테
뭐 설명하라고 하면 저는 안 해요. 난 자신 없어요. 걱정하지 마. 절대 안 시켜. 절대 안 시킨대요. 정말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많이 떨려요. 사실 굉장히. 일단 왜냐면 오랜만에 또 무대 쓰고 저 온강자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죠? 실수할까 봐 또 겁도 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예, 본사요. 본사. 안 가봤대요. 근데 그 당시 두 군데를 가게를 하고 있으니 비우고 갈 수도 없고, 또 한창호 사장님도 사실은 확 발을 담근 게 아니라 한짝 발만 살짝 이렇게 담그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잖아. 이제 먹혀들은지. 그중에 그래서 처음에 너무 좋아서 나한테만 왔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거치고 거절 당하고 이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막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가자고 그러면서 종업원 맡겨놓고 문 닫고 한 군데는 문 닫아도 된다 이러면서 백화점은 뭐 그냥 옆에서 봐주면 되니까 그래서 갔어요. 어디부터 갔냐? 충북 음성에 공장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베트남 뭐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세제 공장이, 그 당시는 세제 공장이 미국에서 원료를 갖다가 직접 생산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음성 공장을 딱 갔어요. 갔는데 직원은 많지 않은데 너무나 자동화 시스템으로 깨끗하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물건은 팔지 않고 그냥 견학만 한 거죠. 보고 나서 이제 서울 본사로 올라갔어요. 본사라고 해야 지금 가보면 너무 멋있지만은 그 당시는 제품 뭐 10가지 가지고 무슨 그렇게 근사하겠어요. 그래서 직원도 몇 명 안 되고 사실. 제가 아메리를 만났을 때는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만나봤어요. SP도 못 만나보고, 예, 하고 있는 사람도 못 만나보고 아메이 제품 진열되어 있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를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당시 뭐 임원들도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원들 뭐 대리 몇 명 앉아 있고 그냥 한 뭐 20여 명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직원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설명을 좀 이렇게 해주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분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단지 미래의 상품이 조금 진열되어 있었어요. 앞으로 들어올 제품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데 아주 그것도 우습게 한 뭐 킹쿡인데 세트도 아니고 이렇게 뭐 그냥 몇 가지 뭐 식품, 건강식품 이렇게 아메이가 이제 그때 내가 시작했을 때는 세제뿐이었으니까 그렇게 진열되어 있는데도 야 앞으로 냄비가 들어와? 아 앞으로 건강식품이 들어와? 앞으로 화장품이 들어와? 막 흥분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자리에서 이런 제품을 내가 다 써보고도 마음에 안 들면 뭐 100% 보장해 준다니까 리스크가 없다니까. 자 사업인데 아까 우리 기업 이념이 뭐예요? 뭐 기업 이념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성공을 시켜준다가 아니라 기회를 주겠다고 한 거잖아요. 자영사업의 기회를. 정말 사업하는 남편 만나서 시스템 돌아가는 사업가였어요. 저희는 사업이 아니에요. 장사꾼이지. 그래서 정말 근데 아메이 비즈니스는 자영사업이랍니다. 그래서 야 무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것도 내 이름을 걸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이야 뭐 우리 이거 스마트폰으로 바로 회원가입 하잖아요. 그때는 비즈니스 키트를 사야지만이 됐어요. 사업할 수 있는 아주 자료가 있는 거예요. 그게 49,500원입니다. 5만 원이 넘어가면 방문판 매법 앱도 걸려서 49,500원. 그걸 사면 세제 4가지가 있어요. 당신이 요걸 사용해보고 디시드랍스, LOC, 뭐 올레브리지, SA8 이 제품을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이것도 다 반품하면 49,500원 다 내주고 이걸 사용해보면 좋으면 사업을 시작을 해보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내 신상 명세서를 쓰고
바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원 등록 날짜가 93년 4월 8일이에요. 749130 사업자 등록 번호가 그 자리에서 딱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의 ABO 번호는 본인 각자의 사업자 번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장인 거예요. 대표이사예요. 우리는 대표이사도 될 수 있고 종업원도 될 수 있고 1인 면역을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디 번호를 부여받고 솔직히 너무나 흥분됐었어요. 그리고 통장이 있어야 돼. 지금 통장 없이도 회원가입하지만은 그때 통장이 있어야지만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본사 1층 가니까 서울신탁은행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은행이 없어졌지만 합병이 됐나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도장도 없으니까 그때는 사인이라는 게 안 됐었어요. 도장이 있어야만이 됐고, 그래서 이렇게 뭐 구두 닦기 하고 뭐 도장 파는 데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도장 파가지고 통장을 개설해서 회원번호가 나온 거예요. 정말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뭐 대전에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일단 내가 올라갈 때는 결단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확인하고 내가 눈으로 보고 믿음이 생기면 바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남편한테 전날 밤 잠 못 자고 막 책 보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가 저희 남편 밑에서 10년 동안 같이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내가 다른 걸 한다는 거는 그 사람한테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설득을 시켜서 내가 이번 가서 보고 괜찮으면 1년만 나 한번 해보게 해달라고 하고 나 돈 100만 원만 차용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동안에 내가 무보수로 격리를 봐주지 않았냐. 무보수로. 월급을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 현찰을 그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왜? 괜찮으면 물건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내가 물건을 뭐 써보고 전달할 물건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딱 가지고 올라가고 한 사장님도 100만 원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본사 말고 또 픽업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전국에서 물류센터가 따로 있었어요. 양재동에. 가보니까 우리 사무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물류센터가. 전부 해봐야. 그렇잖아요. 세제만 뭐 싸놓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디스드랍스 한 박스, 에로시 한 박스, 있는 대로 10가지 세제를 그때는 카워시도 있어서 차 닦는 거, 예, 세제. 그래서 10가지를 다 사니까 다 사도 100만 원어치 살 게 없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그래서 한 70만 원어치. 그러니까 한 6% 했어요. 퍼센트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한 박스씩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전달 와서 나 그 정도 했죠. 한 사장님 그 정도 했죠. 물건을 세제를 갖다가 생각을 해봐요. 한 150만 원어치를 했다고 생각하면 무섭죠. 무서워. 그죠? 예. 그래서 저번 달에 한정호 사장님 스피치 할 때 보니까 막 제가 막 이렇게 찡겨가지고 막 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에피소드도 정말 많아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트렁크에 실쳐, 뒷좌석에 실쳐, 나 앉을 자리가 비좁을 정도로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고서 내려와서 일단 물건을 가지고 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이 픽업센터가 된 거예요. 베란다에다 꽉 차놨어요. 딱 놓고 명단 작성을 한 거예요. 일단 결단해서 올라갔죠. 자, 누구한테 전달할 것인가?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만나왔던 사람 있어요? 없어요?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고등학교, 뭐 사회 친구, 우리 아이들 자모 모임 쭉 명단? 그럼 바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얘기할까요? 자모 모임이 있었어요. 자모 모임이 있었는데 내가 전화를 했어요. 지금이야 홈파티 정말 멋진 뭐 빵도 굽고 떡도 굽고 해가지고 홈파티를 하지만 킹쿠 그 당시는 세제 홈파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한 대여섯 명 모이는 모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커피숍에서 뭐 모임하고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다 집들이 하고 집에서 모임을 다 했어요. 하면은 뭐 그 친구가 뭐 다 요리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한 친구 집에서 이제 모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오늘 내가 홈파티를 하나 해야 되는데 내가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들 오늘 밥을 먹고 나서 이제 분위기 좀 잡아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냐면 그 친구들한테 우리 종업원이 갈 거야. 안 계시죠? 들을까 봐 겁나네. 한 사장님 차에 딱 싣고 우리 직원이 가서 홈파티를 딱 해줄 거야. 왜? 나는 설명을 못하니까. 나는 설명을 못하니까. 우리 직원이 딱 할 거니까 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좀 잘 들어줘야 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한 사장님한테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먼저 올라갈게요. 가서 핸드폰이 없잖아요. 내가 삐삐 있었잖아요. 삐삐를 딱 치면 올라오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사장님 몰라요. 내 직원이라고 한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점심을 딱 먹고 한 사장님 점심도 못 먹은 상태에서 이제 차에서 다 기다리고 삐삐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한 사장님이 막 세제를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밥 먹은 상에다가 막 대문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처음에는 호기심 있게 이렇게 보더니 그 10가지를 하려니까 얼마나 졸리겠어요. 그러니까 막 밥 먹고 났으니까 막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줘 뭐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이제 물건만 막 파는 거죠. 예. 누구는 뭐 디시드랍스 에로시, 누구는 뭐 해가지고 이제 싹 팔았어요. 일단 파는 거죠. 판매. 전달이 아니라 판매. 했어요. 그 대신에 저는 A는 뭐, B는 뭐, C는 뭐 다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1대1로 방문해서 에로시 사간 친구한테 다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DC 사간 친구한테는 다 해석해서 다 해주고 다 일일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그러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입소문으로. 그러면 제가 그 60만 원, 70만 원어치 물건 해온 게 일주일 만에 저 다 전달했어요. 물건 있어요, 없어요? 다시 가야 되죠. 또 가요, 서울 같이. 그러면 나만 전달했을까요? 한 사장님도 다 전달했어요. 그럼 또 가요. 그러고 나서 제가 4월 달에는 세제였었는데 5월 달에 뭐가 나왔냐면 GNH 로션, 컴플레션 바, 바디 샴푸, 린스 이렇게 5가지가 추가 제품이 딱 나오는 거야. 아니 대박이잖아요, 대박. 아니 그러면 그 DC 산 사람들 이 고객들이 살까요, 안 살까요? 아니 그리고 그 당시에 컴플렉션 바가 양키시장, 대전에 양키시장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아세요?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양키시장. 그 컴플렉션 바가 2만 원에 팔렸었어요. 그런데 아미에서 얼마에 나왔냐? 4,840원. 예, 그럼 12개 들었어. 우리는 무조건 사면 12개야. 한 박스. 하나씩 사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12개 가져와봐야 12명한테 전달하면 없어. 근데 우리 그 3개짜리잖아요. 그러면 얼굴부터 머리부터 싹이에요. 그리고 남자분들 그 컴플렉션 바로 머리 감아보세요. 예, 머리카락 비누에 하나도 안 묻어요.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 막 그 달에 두 번째 달에 얼마였어요? 첫 달에는 9%, 두 번째 달에 15%. 예, 너무 재밌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계속 그러면 대전만 갔겠습니까? 아니죠. 대전 예, 친구한테 소개하면 친구로부터 뭐 대구로 연결돼서 부산으로 해서 삼천포 얘기 저번 달 했어요, 안 했어요? 어떤 얘기 했어요? 김밥 얘기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예, 삼천포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저는 사장인데 제 고객들은 다 소비자인 거죠, 소비자. 그러면 내가 사장이니까 나는 어디든지 가야 돼요. 내 파트너의 파트너라도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는요, 김밥 가게 없었어요. 김밥 파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만들겠어요? 예, 제가 새벽에 예, 김밥 싸서 예, 그때는 생수 파는 데도 없었어요.
한창호 사장님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는 기름값보다 생수가 더 비쌀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더 비싸죠? 기름값보다 물이 더 비싸다는 거 아세요? 물도 사 먹는 시대가 온다 이랬어요. 그런 날이 올까 했는데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도 뭐 싸갈 수도 없고 그 김밥 싸가지고 아침에 새벽에 만나서 지금은 대진고속도로가 딱 생겼지만 그 당시는 비포장도로였어요. 4시간 5시간 걸렸어요. 삼천포까지 가려면은. 그러면 그렇게 가서 그럼 소비자 집에 가면은 부담 주기 싫어서 또 점심값 아껴야 되고 그러면 저번에 하잖아요. 냇가 이런데 강가 같은데 이렇게 돗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정말 진짜 국물을 떠서 먹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파트너 집에 가서 물건 전달하고 그렇게 오고 그 당시가 제가 그때 계속 4월 달에 9%, 5월 달에 15%, 6월 달에 15%, 7월 달에 막 18%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저는 스스로 그랬어요. 정말 하루에 한 명이라도 안 만나면 내가 한 끼를 굶겠다는 그런 마음. 근데 한창호 사장님이 나한테 SP를 가라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15%를 하고 있으니까 SP를 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뱉으면 저는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할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죠.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가겠다라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안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사무실, 저는 시작하자마자 한창호 사장님하고 사무실을 딱 냈어요. 왜? 사업이니까. 월세가 20만 원이었는데 이분도 자영사업이고 나도 자영사업이니까 스폰서가 뭐 돈 다 내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각자가 리더님들이 다 본인들이 사장이기 때문에 나는 한 사장이 10만 원 나는데 10만 원. 집비도 똑같이 돈 내서 똑같이 사고 한 번도 뭐 스폰서가 나한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방을 가서 저를 후원하러 갈 때도 제 파트너를 후원하러 갈 때는 저는 내가 돈을 다 썼어요. 왜? 내 사업을 도와주러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교통비, 식사 당연히 내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하시죠? 예, 다 그렇게 하시죠? 예,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스폰서는 더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달에는 8월이었어요. 굉장히 더웠는데 이거 정말 최선을 다하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되겠지. 최선을 다하는데 SP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이유는 간절함이 없었던 거예요. 간절함이. 그래서 내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1일 날 8월 1일 날 딱 첫날 출근하자마자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저 이달에 SP 갑니다. 무조건 갑니다. 그랬어요. 무조건 갑니다. 1일 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가려면 어떻게 해요? SP 가려면 1000만 PB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30만에서 40만 PB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철저한 목표와 계획을 짠 거죠. 이제는 하루에 한두 명 만나서는 안 되고 하루에 최소한 내가 5명을 만나야지. 예. 5명 만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대부분의 수다 떨 때 야 우리 만나자 하면 2-3명, 5-6명. 그러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저는 사업가기 때문에 거절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오늘 내가 가게를 차렸어요. 아니 가게를 자영업 하시는 분들 수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옷가게를 차려서. 하루 종일 옷만 입고 그냥 가요. 그렇다고 문 닫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백화점 쇼핑한다고 그래서 물건 다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나는 찾아가는 사람일 뿐이에요. 거절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5명씩 최소한 만나고 예를 3명 만날 때는 그 다음날 내가 7명, 8명 만나면 되는 거고
만남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에 뭐 삼천포, 부산 안 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전국을 누린 거예요, 전국을. 그래서 그 달에 진짜 뭐 봄이 오는지 뭐 꽃이 피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뛰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한 20일쯤 되니까 한 1000만 PV 가까이 되는 거예요. 20일쯤 되니까. 그래서 수정을 했어요. 이건 아니네. 루비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첫 SP 가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배를 띄면 되지 않을까? 오늘 5명 만나고 10명 만나면 되겠네. 얼마나 만났겠어요. 제가 28일 날 마감하는데 지금처럼 뭐 마감 뭐 컴퓨터로 딱딱딱 하루에도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근데 우리 6시면 딱 끝이에요. 6시 마감. 그리고 직접 가야 돼요. 그러면 대전에서 서울로 가야 돼요. 마감하러. 그러면 우리 한창호 사장님, 저는 차가 없었으니까 마감하러 서울까지 가려면 아주 그냥 정말 진짜 엑셀로 100km 이상 달리면은 이거 흔들흔들거려요. 사실. 뭐 4시에 출발해도 막 1시간 반에 막 도착할 때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뭐 카메라가 막 많고 그렇지는 않아가지고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막 할 때도 많았었고. 왜냐면 파트너들 사재기를 했다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사재기 한 거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100% 다 소비자 모아가지고 3%, 6%, 9%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가서 물건을 해오는 거예요. 28일쯤 딱 마감하고 나니까 한 2100 했어요. 마감하고 오는데 정말 입술이 정말 다 불어텄어요. 입술이. 그 달에 돈 되더라고요. 보너스. 후원수당이 1차 보너스가 178만 원 정도 들어오고 루비 보너스 2%잖아요. 42만 얼마가 들어오고 그러면 93년도니까 한 200만 원이 넘어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아메이 시작할 때 1년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돌아오면 남편하고 약속하고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저는 딱 끄는 거죠. 그러고서 격리 들어가고 그러고서 격리 딱 맡기고 이제 저는 올인하는 거예요. 저처럼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는 일 해가면서 각자 꿈은 다 달라요. 내가 전업주부로서 이 비즈니스 하기는 최상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해가면서 현재 수입에서 내가 지금 현재 100만 원이야. 여기에서 10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30만 원 추가 수입으로만 더 벌었으면 좋겠다. 50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아메이에서 들어오는 수입이 10만 원이 들어오면 성공인 거고 30만 원 내가 벌고 싶어서 시작한 사람은 30만 원 들어오면 성공이에요. 저는 솔직히 100만 원, 200만 원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월수 일하기에 따라서 1000만 원에 도전하는 사람들 책에 써 있었어요. 최소한 연봉 억대는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시작을 한 사람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자연스럽게 유지했어요. 왜? 고객이 튼튼하게 있으니까. 그 다음 달 GP. 그냥 자연스럽게. 뭐 피부에 걱정을 안 했어요. 한 번도 마감하는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작하자마자 명함을 딱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거 누가 시켜서 하지 않았어요. 내 명함 딱 만들고 스티커 딱 만들어서 100% 만족 보증돼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연락 달라고 딱 삐삐번호 딱 찍어서 다 제품 하나하나에다가 다 하고 그리고 디시드랍스 같은 경우는 14병 나오죠. 그죠? 몇 병 나와요? 12병? 10병? 예, 그 정도 나오죠. 그러면 용기를 한 100개씩 샀어요. 용기가 440원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예. 그러면 GC드라스 한 통 사서 그걸 갖다가 10통이면 100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5만 원이면. 그러면 에롯이 사는 사람한테 그거 하나 서비스로 주고 한번 사용해 보라고. 그래서 일단 그 사람이 써보면 다른 제품을 못 쓰잖아요. 사업이라 그거는 투자를 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집이 갈 때쯤에 막 사업이 막 불붙어서 막 성장할 쯤에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픈 거예요. 예,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 받아보니까 폐암 4기말. 나 좀 더 해도 되죠? 예, 뭐 우리 저기 김영인 리더님이 10분 시간을 줬는데 5분도 안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뭐 그냥 뭐 하지 뭐, 그죠? 예, 괜찮죠? 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니까 오래 살아요. 6개월, 빠르면 3개월. 수술하면 바로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나이가 62세. 나이가 62세. 제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몇 살 같아요? 30대에 시작했는데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이렇게 오래 할 거라고 생각 못하고 30대 중반에 시작했는데 10년만 해보자. 10년만 하고 안 한다고 생각. 왜? 10년이면 40대 중반이면 중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감히 내가 이렇게 30년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지금이 더 좋아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이제 63시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62세 때 암 너무 기가 막힌데 제가 보는 우리 시어머니는 나이가 그 당시는 제가 30대다 보니까 어른, 할머니, 노인 이렇게밖에 안 보였어요, 사실은. 근데 젊지만 그래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도 가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정말 진짜 몰입을 할 시기에 발목이 딱 잡힌 거예요. 왜? 맏며느리잖아요. 우리 동서는 대학 교수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뻗에 있잖아요, 그죠? 출근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저는 어때요? 남들이 볼 때 허접하잖아. 너무 허접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으니 저희 시댁에서 찬성을 했겠어요? 친정에서 찬성했겠어요? 주변 시선이 너무너무 따가웠어요. 우리 친정 언니는 내가 세제를 처음에 들고 가니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서 이미 가족들한테 다 전화해서 영질 엄마 찾아가면 절대 팔아주지 마라. 네. 이미 다. 우리 시댁 식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형수님 그거 하셔야 돼요. 너무 부끄럽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막. 정말 하고 싶으면 버젓하게 그냥 어디 백화점에 하나 차려놓고 하라고. 그런데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아니, 도련님이 우리 아이들을 학비를 대줄 것도 아니고 내가 없으면 생활비로 대줄 것도 아니면서 너 부끄럽다고? 속으로. 대놓고는 못하잖아요. 대놓고는 못하고 속으로 일을 갈았어요, 제가. 그래 두고 보자.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발목이 잡혀서 어머니 간호하게 됐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집이 갈 때인데 삐삐가 막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뭐 마감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하거나 그런 거 관심도 없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삐삐가. 그래서 보니까 한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공중전화로 가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말일인데 병원에 있으면 어떡하냐. 아니 우리 어머니가 진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뭐 지금 사람들 만나러 갈 수도 없는 거고. 예, 왜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PV로 본사로 전화를 해보니까 그땐 전화를 해야 돼요. 전화해서 PV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직원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본인 PV 얼마, 그룹 PV 얼마예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 파트너 내 거를 이제 관심 있게 이제 본 거죠. 그랬더니 970 얼마 15만 PV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 사장님이. 그래서 그때는 뭐 탑업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15만 원 부족한데 어떡하면 좋냐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서울대학병원에서 대치동이었었거든요. 부산. 대치동까지 막 택시를 타고 가는 와중에도 기사한테 아저씨 암에 아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막 다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1m 안에만 들어오면 무조건 얘기했어요. 가서 마감하고 그때 이제 GP를 마감했어요. 예. 그러고서 돌아왔어요. 그러고서 뭐 4번째, 5번째, 뭐 플래티늄까지 뭐 그냥 어머니 간호하면서 그냥 자동으로 막 간 거예요. 왜? 저는 6개월 동안 4월 달부터 4, 5, 6, 7, 8 집중했거든요. 아주 완전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3%에서 21% 가는 그 과정 동안에 몰입하면은 다이아몬드 레그는 다 나온다. 무조건 다 나와요. 정말 집중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메이는 몇 년을 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몰입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지금 제가 뭐 색소폰을 배우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몇 년 했어요 이래. 몇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얼마만큼 집중해서 열심히 내가 노력을 했느냐, 연습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 10년 가고 20년 가고 뭐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만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만지고 그게 늘리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한 번도 저 뭐 GP 무대에 랠리 무대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 간호하느라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6개월 사신다고 그랬는데 한 1년 사시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상 다 치르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모시는데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 가망 없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 가지고 집으로 모시는데 집을 이사하게 됐어요. 화장실 하나 있는 곳에서 두 개를 가져야지 한 자를 모실 수가 있잖아요. 그 당시는 요양병원이 없어요. 간병인도 없었어요. 장례식장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로지 집에서 간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활동을 제가 못한 거예요.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전화로 파트너들 관리하고 왜? 소리 나면은 저거 하지 말라는 거 계속 하니까 몰래 들어와서 정말 울면서 내가 관리하고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서 간호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누워서 계속 말라가는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언제까지 그거 해야 되냐고. 왜냐하면 시누이 시동생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계속 저거 계속 뭐 이제 내욕을 계속 하니까 살짝 너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네, 어머니 안 할게요. 그냥 어머니 이제 안 할게요. 예, 이랬어요. 그냥 돌아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저는 해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정신 차려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할아버지가 이제 충격으로 이제 우리 이제 며느리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그 해 초상을 제가 2번이나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머니 안 계시지,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러면 또 시할머니 계시죠, 아버님 계시죠. 뭐 모든 집안 일을 도맡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플래티늄 이제 지금 그때는 DD라고 했는데 루비핀을 이제 받으러 가야 되는데 저 광주에서 했어요. 그때는 랠리를 한국 아메이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했어요. 하는데 제가 무대를 한 번도 못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창호 사장님이 대신 가서 핀을 받아 오시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이제 집중해서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세레그를 독립을 했습니다. 94년도, 5년도에 세레그 독립하고 95년도에 4월 달에 에메랄드를 제가 성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펄디디가 되고 그때는 세레그를 독립하면 펄디디라는 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대를 처음 서봤어요. 랠리 무대를 섰는데 그때는 애프터라는 것도 없었고 미팅이라는 게 없었어요. 미팅은 홈미팅이죠. 그냥 시스템도 없었고 뭐 누가 가르쳐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냥 한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 것밖에 없어요. 한 사장님은 배울 데가 한 곳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무대를 이제 대전에서 이렇게 조그맣게 하는데 무슨 스피치를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지금들은 워낙 아까 뭐 핀상치 하신 분들 스피치 하는 거 어쩜 저렇게 잘해. 무슨 다이아몬드 이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무대에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제가 사업할 때 남편이 사업을 할 때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려나 궁금해가지고 장난삼아 이제 무속인을 이렇게 찾아간 적이 있어요. 한 번씩 가죠? 가보셨죠? 안 가봤어요? 네, 갔어요. 장난삼아. 딱 가가지고 갔더니 대주를 물으라고 그래. 대주 이름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요. 자꾸. 그래서 나 보러 왔어요. 막 했더니 이름도 대보래. 막 이렇게 하면서 쭉 해서 저도 대고 이제 했더니 아니 저한테 그 당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야, 이 사람 돌팔이 아니야 막 이랬어. 그랬더니 나중에 이거 자식이 상속을 받는 사업을 할 것 같으네. 뭐 이래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된다고 속으로서 친정 언니랑 같이 갔는데 내려오면서 아유 저 사람 말도 안 된다고 이랬는데 나중에 제가 비즈니스 만나고 나서 이야 용하네. 얼마 전에 제사를 했는데 시누이가 왔어요. 그래서 언니 옛날에 그분 이제 거기 우리 시 작은 엄마 집 2층에 새 사는 사람이 무속인이었었는데 어떻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분 지금도 해? 내가 이렇게 물었더니 언니 어디 보문산인가 뭐 어디서 하고 있대 뭐 이렇게 하더라고. 예, 그냥 여담이고요. 일단 그래서 그 무대에서 그 스피치를 했어요. 제가 그 기억이 나서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러면서 저는 6개월 집중하면서 다이아몬드 레고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96년도 3월 1일 날, 예, 3월 1일 날 여성 리더 6명 예, 해가지고 딱 다이아몬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지금은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3년 만에 딱 비즈니스 시작하고 딱 3년 만에 3월 1일부로 스폰서님과 함께 한 날 다이아몬드가 됐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남성이 성공한 사례는 참 많아요. 그렇죠? 근데 여성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 왜 여성 잡지 이런 데 보면 보험 설계사 억대 연봉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많이 보셨죠? 근데 저는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되고 났는데 막 기자들이 연락이 오고 막 전화가 오고 막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막 취재를 하러 온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내가 그런데 나갈 자격도 못 되고 이해도 안 가고 우리 한 사장님 취재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야기가 사회에서는 이렇게 남성들 성공한 사람 많지만 이렇게 여성으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 당시 한국 아메이 최초 여성 혼자 싱글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 그래서 자랑하는 자랑. 예, 그때 이렇게 예, 예. 시사 이거는 그냥 한국 아메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 시사 예, 리포터에서 기자가 해서 여기 보면 한 6면 정도가 제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보이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다이아몬드 내가 성취했을 때 6레그의 여성 리더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허수견 리더도 있고 이명신 리더도 있고 여기 쭉 부산에 있는 리더 예, 쭉 있습니다. 제 친구 뭐 해서 그래서 뭐 지금까지 다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뭐 도중에 뭐 어려운 일이 아메이도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시작하고 한창호 사장님도 저번 달에 스피치 하면서
우리가 시작하고 뭐 한두 달 있다가 뭐 한국아메이 사장님이 구속된 사례도 있었고 막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뭐 그만두게 되고 97년 IMF 오면서 제가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언론 플레이에서 뭐 이틀이 멀다 하고 막 공무원 선생 사업 금지 해가지고 파트너들을 막 공무원 선생 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분들이 다 떠나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하지만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메이 시작했을 때 뭐 한창호 사장님도 혼자 시작했고 저도 혼자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아메이 회사를. 왜냐면 저희들은요. 저는 플래티넘 되고 막 이랬을 때 한창호 사장님하고 일본 아메이, 홍콩 아메이, 미국 아메이 자비로 눈으로 가서 다 보고 왔어요. 눈으로 다 보고 왔기 때문에 성공자들을 다 보고 왔습니다. 눈으로. 그래서 흔들림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내가 다이아몬드가 돼서 연말에 거의 뭐 진짜 1억 가까운 보너스를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3년 만에 됐지만 내가 그래 이렇게 아메이가 같이 있는 일이라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 수는 없지. 정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정말 5년 동안 정말 또 집중하다 보니까 수많은 파트너들이 떠나갔지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당시 다이아몬드가 딱 우리 센트리아 그룹에 이제 한 사장님하고 저하고 두 조였어요. 한 달도 걸리지 않고 매달 랠리를 했습니다. 랠리 할 때마다 저는 레그는 막 무너졌어요. 사실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매달 혼자서 드레스 입고 정말 잘 나가는 모습 보여줘야 됐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 보여줘야 됐고 5년 만에 이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예, 예, 그때 수석 다이아몬드 됐을 때 또 이렇게 또 취재를 또 나왔습니다. 예. 이때가 저는 다이아몬드 때보다도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성공했구나. 그때는 저는 수석 다이아몬드 성취했고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때 시작한 우리 아이는 큰아이는 서울대학교 그 해에 입학을 했고 작은 아들은 외국어 고등학교 입학했고 정말 수많은 파트너들한테 기감이 될 수 있어서 야 영진이 엄마 저렇게 돌아다니다가 애들 잘못되면 저건 무슨 소용 있어. 뒤에서 다 수근수근거리고 그리고 맨날 남자 옆에 태워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경비 아저씨가 물건 딱 하고 서울에서 오면은 우리 집에 딱 내려주고 한 사장님은 딱 가시잖아요. 그러면 한 사장님이 딱 내리면서 우리 내일 봐? 뭐 이러니까 경비 아저씨가 뭐라 그러겠어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딱 맨날 옆에 타고 다니면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은 영진이 엄마가 맨날 멋있는 남자 옆에 타고 다니니까 얘들한테 또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어쩌고 그러면 당신 저기 수원이 아빠 옆에 타지 말고 뒤에 타. 아니 어떻게 내가 사장이요? 왜 내가 어떻게 뒤에 타야 돼? 막 예,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렇게 비즈니스 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성공했지만 저희 친정 언니는 뭐 진짜 대전에서 잘 나가는 아주 그냥 갑부였어요. 빌딩 3개 갖고. 근데 IMF 때 그때 막 부도 났어요. 부도 나가지고 딸 셋이 있는데 뭐 진짜 큰아이 뭐 둘째 아이 다 제가 책임지고 그때 막내 늦둥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는데 언니 미국 보내고 형부 교도소 들어가고 부도 나는 바람에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정말 우리 아이처럼 제가 다 케어하고 지금은 너무나 다들 멋지게 새 아이가 둘은 미국 가 있고 지금 이제 막내도 너무 잘 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보람을 느낍니다. 이제 제가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그리고 2003년도에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사실은 30년 동안 한 스토리를 어떻게 30분에 하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저는 3시간을 해도 다 못할 거를
제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예. 예. 그래도 아메이는 평범한 사람이 스타가 되는 비즈니스다. 예, 예. 그리고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봐왔지만 저만 성공한 건 아니에요. 저만 이렇게. 이 사람. 어휴, 우리 스폰서님이에요. 예. 이렇게 멋진 리더분을 제가 만나서 책임감 있지 않고 리더십이 없는 스폰서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 자리 버틸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창호 사장님이 다이아몬드 같이 성취했을 때 했던 말, 예, 스피치. 제가 했던 스피치는 잘 생각이 안 나요. 하나 생각나네요. 저 리무진 리더님이 플래티늄이었었거든요. 김인숙 리더님이 플래티늄이었고 리무진 사장님은 도대체 뭐 하는 데야? 하면서 구경 왔어. 이렇게. 그러고서 그런 기억이 나고 저희들이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는 1000명이 모였어요. 저희들 파트너들이 1000명이었어요. 그리고 넬리도 저희들이 다 제작해서 저희들이 다 했어요. 누가 해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이 다 했어요. 기획하고 뭐하고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다 전국에 있는 리더들 초대하고. 근데 그때 저는 스피치를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아메이하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메이가 제 애인입니다. 밤에 저희 남편이 저를 안아주고 싶어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리무진 사장님 뭐라냐면 이래요. 아니 정 사장님은 그때 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기억나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한창호 사장님이 무대에서 마무리 스피치를 딱 하시는데 그 1000명 앞에서 여러분은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스폰서한테 바라는 거, 여러분의 스폰서한테 바라는 거 10가지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적어보세요. 각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센트리아 가족 여러분 적어보세요. 스폰서한테 바라는 거. 그리고 파트너 밑에 다운라인, 그때는 업라인 다운라인이라고 그랬어요. 파트너한테 바라는 거 10가지를 한번 또 적어보세요. 생각나요? 우리 스폰서는 나를 뭐 이렇게 다 지원도 잘해줬으면 좋겠다. 좀 뭐 옷 좀 잘 입었으면 좋겠다. 멋있었으면 좋겠다. 뭐 별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 파트너는 내가 미팅에 오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왔으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있죠? 자, 그렇다면 나라는 사람은 각자가 스폰서도 있고 파트너가 있는데 나라는 사람은 스폰서한테 그런 파트너가 되고 있는가? 네? 그리고 스폰서는 내 파트너한테 그런 스폰서가 되고 있는가? 파트너가 바라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 비즈니스는 분명히 자영사업이라고 내 사업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스스로 해야 되는데 스폰서는 업라인들은 도와주면 고마운 거고 안 도와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스폰서가 리더십이 없으면 구별 업라인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하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은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속에다 딱 용광록 속에다 딱 집어넣기만 하면 활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스피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난 그 다이아몬드
무대에서 했던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먹고 정말 나는 정말 스폰서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내 파트너한테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기억하시면 여러분들은 멋진 리더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죠. 저는 슬프더라고요. 왜냐면 어른들이 다 돌아가셨어요.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한 번도 내가 안 챙겨 본 적이 없는데 시아버지 혼자 남았을 때만 하더라도 뭐 시고모님, 시작은 어머님, 뭐 아예 뭐 수저 하나 더 놓으면 되니까 다 챙겼어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근데 이번 어버이날은 작년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뭐 내가 받는 거보다 너무 좀 마음이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챙길 분들이 하나도 없네. 그래서 나는 내 스폰서가 있구나. 내 스폰서가 부모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리고 점심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약속을 이미 했는데 우리 파트너들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아침에 파트너들이 막 전화가 와서 점심 약속 있으세요? 뭐 이렇게 막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왜냐면 나는 내 부모가 더 중요했어요. 내 자식보다. 내 파트너보다 내 스폰서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다. 거절했어요? 안 했어요? 거절했죠? 네, 여기 와 있어요. 네. 저녁은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저녁도 거절했어요. 파트너들한테는. 그리고 스폰서 만나서 맛있는 걸 둘이 먹었어요. 네, 그래서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 스폰서님하고 함께 해야 되겠다. 이제는 언제까지가 될지는 모르지만, 네, 그래서 이런 가족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꿈이 있다면 이제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런 동기부여가가 되고 싶고요. 마지막에 우리 제 스폰서님 모셔서 그럼 마무리 인사 듣는 걸로 할까요? 고맙소. 고맙소, 사랑하오. 이랬어요. 저를 부를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는데 뒤에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믿고 싶었고요. 믿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그냥 해야 되니까 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정말 아미가 이렇게 대단하고 멋있을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더 멋지고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50주년 때 저희 부모님이겠죠. 그 창업주 니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옆에 있는 MC가 물어봤어요. 니치께서는 오늘의 일은 아미를 알았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정말 몰랐다.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봤고 그냥 열심히 책임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정말 몰랐어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희가 코로나라는 것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낼 일을 할 줄 정말 몰랐어요. 그죠? 알고 살았던 게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며칠 전인 것 같아요. 그죠? 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 5살 된 아이가 우리 아이가 5살 되면 어느 정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가요 엄마에게 졸랐어요. 람보르기니를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너무 황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달래고 해도 애가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이제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하면서 자동차 키를 그 위에 올려놓고 나갔는데 누나랑 같이 있었는데 누나가 잠든 사이에 이 꼬마가 엄마의 차 키를 훔쳐서 그 차가 SUV인데 그 5살짜리가 차 키를 훔쳐가지고 그 차를 끌고 있잖아요. 유타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1000km가 넘는 데를 야가 찍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출발을 해서 5살짜리가 고속도로를 달린 거예요. 근데 경찰이 보니까 차가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막 그래 보니까 어린아이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찰이 따라 붙어가지고 근데 이 꼬마가 4km를 달렸어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웠어요. 막 사이렌을 불고 차를 세워서 애를 불고 너 어째 왜 뭐 이렇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했어요. 람보르기니를 사러 캘리포니아로 지금 가고 있는. 그 돈이 얼마 있니? 이러니까 $3. 참 이는 거요. 이게 무모하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거기서 봤어요. 사람이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미를 알았던 게 아니고 정말 너무너무 몰랐지만은 내가 바람이 있었고요. 해야 되니까 정말 그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미가 이렇게 엄청나고 대단할 줄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이렇게 가져보거든요. 어제 5월 8일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아침에 저희 집에 무슨 꽃집도 아닌데 저는 꽃들이 막 너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무슨 잔치도 아닌데 제 톡에 막 계속 톡이 오는 거야. 문자가 오고 절절한 막 이야기로 오는 거예요. 그죠? 잘해준 것도 없는데. 어머니 날이면 그죠? 이 스폰서가 어머니였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시어머니 같았거든. 어머니하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다른가 아세요? 어머니 한번 3번만 불러보실래요? 조용히 어머니 한번 3번만 불러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울컥하죠? 근데 앞에 시자를 넣고 한번 불러보세요. 3번만. 시자를 불러서 한번 불러보세요. 어떤가? 저는 잘한 것도 없고 정말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톡을 보내주고 막 절절한 문장을 보내주시고 꽃을 보내주시고 식사 대접을 하고 어제 라운딩 나갔는데 라운딩을 해주고 함께 해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그죠? 더 잘할 걸. 정말 이 아메이가 이런 거구나.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프렌드리치. 정말 친구 같고 그죠? 가족 같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아메이라는 거에 너무너무 진짜 눈물 나고 고맙고요. 정말 이렇게 내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돈 머니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요번에 놀란 게 코로나 사태가 났는데요. 한국 아메이가 이상한 거야. 리더들에게 왜 돈을 왜 주는 거야? 연말 보너스를 미리 줬어요. 일부를. 리더들은 돈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귀찮게 사인하라고 그러고 그 동의하래. 그거 되게 귀찮잖아요. 그래 하기는 했는데 준다니까. 이게 다 시라고 현실이에요. 필요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정말로. 살면서 이렇게 돈 걱정 없이 정말 내가 필요한 이상의 충분히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정말 살 수 있다는 거 그죠? 이런 시간. 아미가 이런 겁니다. 우리 알고 하는 거 아니고요. 간절해서 그죠? 내가 원하고 바라기 때문에 또 내가 이 땅에 와서 한 인간으로서 한번 살면서 우리도 인간답게 멋지게 그죠? 한번 살기 위해서 아미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미는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보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없고 해본 적도 없지만은 하다 보니까 다 되더라고요. 5살 차이들도 그죠? 그 SUV를 끌고 1000km를 가려고 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내 꿈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가 아니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혼자가 아니에요. 혼자 가거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그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같은
곳을 향해서 있잖아요. 함께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모든 센트리아월드 또 모든 전국에 계신 모든 리더분들 그죠? 앞으로의 미래에는 더 행복하고 더 값진 나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센트리아월드 모든 리더분들 화이팅입니다.